폐배터리. 네. 네. 폐배터리 고민 좀 공부 좀 하고 있긴 있어야 됩니다. 네, 뭐가 이슈가 있었습니까? 새롭게? 네네. 아무래도 폐배터리는 네. 계속 관심을 좀 갖자라는 거고요. 네. 이 폐배터리에 대한 어떤 향후 성장성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그 배터리 관련된 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대비, 일본 대비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소재를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폐배터리 내에서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유튜브인가요?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전자기기 내에서 이 금속 중에서 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 금을 추출해가지고 금괴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덩어리가 1억이라던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우리 실생활에서 소재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폐배터리고 이 환경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서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중국, 유럽 쪽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건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뭐 종목들을 보면 영화테크라든가 MPC라든가 파워로직스라든가 기타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주가는 못 올랐어요. 못 그래요? 올랐는데 또 두산중공업도 또 관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이라면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있는 종목을 선택한다면은 폐배터리 관련된 주식들도 한번 유심히 보아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중에서 이 한 기업이 어떤 사업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폐배터리 사업도 하고 또 다른 사업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매출과 영업이익의 어떤 성장세가 나오는 상태에서 폐배터리 관련해서 또 이렇게 성장성이 있는 부각되는 그런 기업이면은 성장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계속 가져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영화테크라든가 뭐 코스모화학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파워로직스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산중공업도 살짝 엮어서 두중도 그 상관이 있어요? 네네. 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관련해서 미국에서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뭐 기술 개발, 재활용 기술 개발을 한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한미 양국이 쭉 하면서 이 보면은 탄산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 개발을 성공했다라고 기존에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그래서 살짝 제가 폐배터리 관련해서 두산중공업이 핫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살짝 끼워 넣으면서 사실 오늘 스토리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살짝 끼워 넣은 거예요, 사실은. 두산중공업은 지금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장이 어렵지만은 일정은 일정이니까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지금 어제까지 일주일간 지난 우리가 엄청나게 힘들었던 일주일간 신주 인수권 증서가 거래가 됐어요. 예, 거래가 됐고 끝났어요. 그럼 이제는 유상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된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유상청약이 2월 10일하고 11일 이틀간 진행되거든요.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청약을 해야 되겠죠. 주식 싸게 주는데 왜 안 받아요? 그죠? 10주 갖고 계시는 분들은 1.2주를 받게 되시는 개념입니다. 100주 갖고 계신 분들은 12주 이렇게 받게 되겠죠. 예, 어쨌건 받으셔야 되고요. 납입일이 2월 18일이고 상장일이 3월 4일이에요. 차트 보고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예, 두산중공업입니다. 예. 네,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유상증자가 진행이 돼서 3월 4일이 되면은 두산중공업과 더불어서 두산그룹은 재무구조가 상당히 개선되는 게 확정이 돼버립니다. 회사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채권단 관리에서 졸업하게 되는 거고 그 부분이 기사 플로우를 통해서 좀 더 부각이 될 것이다. 이미 예상하고 있지만은 부각이 될 것이다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재무적 안정성이 확보가 됐다. 그러면은 그 신용 등급도 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주가가 3월 4일 이후에서 상장이 되면 주가 좀 약세가 좀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때쯤에 추가로 더 이제 사주는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건 이제 성장성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건 바로 제가 볼 때는 뭐 폐배터리 사업도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네. 원자적이죠. 원전이 예. 원전. 원전 중에서도 SMR이죠. SMR.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 성장성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그 향후에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더 관심이 커질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MR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포팅된 내용을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은 아직도 10년간의 검증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기존의 방식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주목할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이 뭐 두산중공업 주가의 상방향을 촉발시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세계 최초로 미국의 SMR 설계 인증을 취득한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올해 상반기에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지분 가지고 있다고요? 네네, 지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 설명 좀 드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두산중공업이요 지분을 좀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두산중공업은 2019년도 뉴스케일 파워 지분 투자 시점에서 향후 5개월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투자를 했다는 거죠.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자재 우선 납품권을 갖고 있습니다. 약속받은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매출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확정이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이런 기업이 또 나스닥에 상장이 됐을 때 상당히 좀 주요하고 지금 이 뉴 스케일 파워의 주요 주주는요 두산중공업하고 글로벌 기업인데요 해외 기업인데요 플로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플로어라는 회사 이 회사가 뭐 세계 최초의 SMR 프렌트를 뉴 스케일 파워의 주요 주주입니다. 두 회사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주요 주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가격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상방에 얼굴을 올릴 만한 이슈는 좀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염려하시고 많이 지금 힘들어하실 텐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성장성 있고 시장만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한다면은 특히나 더 소형 모듈 원전 쪽으로 또 이렇게 관심이 또 높아진다면 주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번에 재무적 가치를 확보하면 저평가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저가 매수라든가 끈기 있는 투자를 통해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